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제 단편 소설집에 있는 가면 속의 아리아 3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부.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다. 부서에 출근하고 나서 지석이는 본점에 갈 준비를 했다. 오늘 본점 4층에서 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이었다. 김 과장이 가야 하는데 대신 가는 것이었다. 지점과 업무지원부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회의였다. 지석이는 김 과장이 챙겨준 자료를 가지고 본점으로 향했다. 지석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본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했다. 김 과장이 자기가 가야 할 일을 그한테 미루었지만 그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본점으로 가기 위하여 그는 강남 지하철역으로 갔다. 본점은 광화문에 있기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빨랐다.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본점에 전화해서 분위기가 어떤가 물어보아도 되었지만 왠지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는 조심조심했다. 광화문역에서 내리자마자 본점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파란색 건물이 오늘따라 거인처럼 커다랗게 보였다. 은행의 상징색인 파란색이 왠지 우울해 보였다. 블루라는 단어가 파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울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회전문을 열고 들어가니 본점은 너무 조용했다. 회의는 4층이지만 본점 영업점은 1층에 있었다. 그는 굳이 1층을 들릴 필요가 없었지만 1층으로 들어갔다. 1층에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기표를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카운터에는 직원들이 손님들과 상담하느라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우측 구석의 상담 좌석으로 그의 눈이 향했다. 오른쪽 끝자리에 빈 좌석이 하나가 보였다. 그의 눈에는 그 좌석이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크게 다가왔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정 과장의 모습이 투영이 되었다. 손님과 웃으면서 상담을 하는 그의 모습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본점은 평상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빈 좌석이 하나 있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었다. 지석씨, 여기 웬일이에요? 옆을 둘러보니 파란색 은행원 정장을 입은 여자 직원이 서 있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본점의 상담 직원으로 있는 김지영이었다. 지석이와 입행동기인 김지영은 본점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한 지가 3년째 되어가는 직원이었다. 본점은 별일 없지요? 그는 본점을 둘러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아니, 본점에 일 생긴 거 몰라요? 김지영은 그의 태도에 놀라면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네? 무슨 일인데요? 그는 애써 모른 척하면서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정 과장님이 고객돈 횡령해서 은행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 그래요? 그는 눈을 크게 뜨면서 놀란 척하였다. 김지영은 그의 표정에 신난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어제 경찰이 본점에 와서 정 과장님을 체포해 갔어요. 정 과장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경찰들과 같이 가는데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횡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정 과장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입을 쳐다보면서 들었다.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가 차분하게 물어봤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었다. 아무래도 본점이 가장 정보가 빠르고 정확할 거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김행장은 법대로 하라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리고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점도 조용한 것 같지만 감사부에서 조사가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은 업무 시간이라서 조용하지만 업무 시간 끝나면 감사부 직원들이 본점 직원들 조사하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정 과장님 혼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입에서 침이 튀기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듣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내 눈이 캄캄해졌다. 그가 정 과장을 특별히 도와준 건 없지만 왠지 은행에서 그와 정 과장의 통화를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왼손이 떨리는 것을 오른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표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얼굴에 십을 주었다. 정 과장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어봤다. 경찰에 잡혀가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던데요. 서울구치소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캄캄한 구치소 뒷방에서 혼자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정 과장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이미지가 뚜렷해졌다. 지석씨, 손님이 와서 이만. 오늘 회의 잘하시고요. 다음에 봐요. 그녀는 자신의 자리 건너편에 손님이 앉는 것을 보고 급하게 그와의 대화를 끊고 그룹을 재촉해서 자리로 돌아갔다. 네, 지영씨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는 뒤돌아서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갈무리했다. 그는 그녀와 헤어진 후 4층으로 올라갔다. 아직 회의 시간이 30분이 남아서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가지고 온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고 나서 창가로 갔다. 그리고 구치소가 있을 것 같은 북쪽 방향을 쳐다보면서 정 과장을 떠올렸다. 가뜩이나 왜소한 정 과장이 더더욱 초라하게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정 과장보다는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부의 조사가 계속된다면 그한테까지 조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 우선은 정 과장과는 지점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해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했다. 그리고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가운데 회의실에 직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고 회의가 시작이 되었다. 회의 내내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직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는 다시 업무지원부로 돌아왔다. 지석씨, 오늘 회의에서 뭐 특별한 거 있나요? 그가 들어오자 김 과장이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가왔다.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뭐 매일 하는 이야기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오늘 회의 내용은 사내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요? 메일 보면 되겠네요. 네. 그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사무장의 얼굴로 대답을 하였다. 뭔가 분위기가 딱딱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김 과장은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때 이 부장이 그의 자리로 다가왔다. 지석씨, 회의 잘 갔다 왔어? 네,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혹시나 해서 그런데 사건 관련해서 정 과장하고 무슨 말 한 적 없지? 이 부장은 그가 오해를 할까봐 조심스럽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다. 그는 불안한 감정을 숨기면서 이 부장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얼굴에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네? 무슨 일이요? 아니, 혹시나 해서. 네. 본점 감사부에서 우리 부서로 사건 관련해서 조사 나온다고 해서 말이야.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 이 부장은 고개를 흔들면서 입을 끄끌 차고 있었다. 네? 그는 올게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럴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점 올가미가 그의 목을 쪼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하루도 오늘은 너무나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그는 어느 순간에 부서의 현관문이 열리면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루에 현관문이 그렇게 많이 열린다는 사실에 그동안 놀랐다. 그는 본점의 감사가 끝나면 이곳 업무지원부에 올 거라고 짐작을 하였다. 그가 사내 메일을 체크하니 김행장이 오늘자로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다.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중 조사해서 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처벌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지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업무지원부는 시정과 관련된 서류 업무를 주로 하기에 이번 특별감사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김행장은 이번 사건에 주범인 정 과장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없고 법대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그런 김행장에 달갑지 않았다. 평소 인상이 매우 차가운 김행장인데 그 행동조차도 그러했다. 이 부장은 감사가 오기 전에 미비한 서류 점검을 하였다. 또한 매뉴얼대로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다. 온다던 감사는 언제 오는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가 않았다. 감사를 위한 업무지원부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었다. 업무지원부는 그전과 똑같이 서류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 반복이 되었다. 오래된 서류는 경기도의 창고로 보내지고 지점에서 시청하는 서류는 매일 오가는 배달사월에 의해서 지점으로 오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정 과장이 궁금했다.
재판은 언제 하는지, 이번 사건 얼마나 교도소에서 살다 와야 하는지도 궁금했다. 그러나 선뜻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할지, 어디다 전화를 해야 할지를 몰랐다. 괜히 본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었다. 이 부장은 본점에 회의가 많아서 일주일에 3, 4일은 본점으로 갔었다. 그래서 이 부장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었다. 또 일주일이 지났다. 업무지원부는 너무나 조용했다. 마치 폭풍 속에 갇힌 찻잔 같았다. 그는 점점 다가오는 시간들이 두려웠다. 너무나도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그 고요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도 빨리 뭔가 일이 터져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스레한 저녁이 다가오고 오늘도 7시가 넘어서 업무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퇴근을 하기 위하여 책상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이 부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지석지, 술이나 한잔 할까? 네? 그는 몇 주 동안 술을 자제하던 이 부장이 술을 먹자고 해서 놀랐다. 감사가 나온다고 해서 이 부장은 그 좋아하던 술도 먹지 않고 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빨리 맞고 싶다고 하던 이 부장이었다. 간단히 포장마차에서 닭꼬치와 소주 한잔 하지? 이 부장은 벌써부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밖은 너무나도 어두웠다. 마치 11시가 넘는 것만 같았다. 부서 앞에서 저녁 6시만 나오면 포장마차가 줄을 서서 거리에 둥지를 틀었다. 포장마차에는 하나둘씩 밤이 시작됨을 알리는 하루의 등불이 켜지고 가을처럼 닭꼬치가 불판 위에서 누렇게 익어갔다. 그러면 날파리처럼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여들어 포장마차를 점령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집에 가는 것도 잊어먹고 술잔을 부딪히면서 지나가는 하루의 종을 울렸다. 그들 사이에 이 부장과 지석이가 한 자리를 차지했다. 저 여기요. 닭꼬치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이 부장은 혹시나 듣지 못할까봐 큰 소리로 손을 들어 주문을 했다. 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포장마차에 아저씨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불판에 검붉게 자르르 익어가는 닭꼬치를 그릇에 담더니 찬장에 소주를 하나 꺼내어 쟁반에 올려놓았다. 아저씨는 치마를 휘날리면서 쟁반을 들고 오더니 원탁 위에 소주와 안주를 가지런히 놓았다. 그는 소주를 잡고 뚜껑을 돌렸다. 소주의 알싸한 냄새가 그의 코를 간지럽혔다. 그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이 부장에게 한 잔을 따랐다. 이 부장은 소주를 받더니 뭐가 급한지 한 잔을 들이켰다. 바로 원샷을 했다. 그는 다시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러자 이 부장이 지석의 손에서 소주를 받고 그의 잔에다 술을 따라주면서 입을 열었다. 감사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하니 다행이지 뭐야. 감사가 안 나와요? 그는 이 부장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오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 다행이지. 뭐 걸릴 것도 없지. 머리가 아프잖아. 이 부장이 닭꼬치를 하나 입에 넣어 우걱우걱 씹으면서 말을 냈다. 그는 이 부장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언제 나오려나 고민을 했는데 안 나온다니 천만다행이었다. 그런데 부장이 왜 나온다고 하더니 안 나온대요? 그는 이 부장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김행장이 이번 사건을 항거라고 했다나 하네. 메일로 왔어. 아니 그렇게 난리치던 김행장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는 자기의 감정을 숨긴 채 이 부장 입을 바라보았다. 은행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그냥 덮기로 했나봐. 신문사에서 어떻게 알고 취재를 나와서 은행에서 그런 일 없다고 했다네. 아, 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이 명쾌하게 이해가 돼서 저절로 감탄의 말이 나왔다. 그는 어느 신문사인지 모르지만 고마웠다. 아니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렇게 쓰디쓴 소주가 오늘 왠지 달짝지근하게 입에 달라붙었다. 그는 연거푸 두 잔을 마셨다. 지석수이 천천히 마셔. 네. 그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정과장의 근황이 궁금해졌다. 그런데요, 정과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아직 구치소에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다. 정과장이 아직 구치소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정과장이 잘 지내는지 알고 싶었다. 어느새 시간이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부장도 감사가 나온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일이 쉽게 풀려서 안심이 되는 듯하였다. 12시가 넘었어야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따라 보름달이 유난히 밝고 커다랗게 보였다. 네, 3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가면 속의 아리아 4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